기대를 해서 실망만 했던 어느 날 드디어 기대 이상의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개봉한 저스티스 리그의 잭 스나이더 완전판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HBO 맥스에서 단독 배급했다 하는데 네이버 시리즈 쪽에도 풀려서 저는 그쪽으로 봤습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4시간이라는 시간과 $10,000이 넘는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예상한 건 일종의 얼티메이트 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잭 스나이더 감독의 영화들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극장용 편집을 쓰레기같이 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감독판에 봤을 때 재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 스나이더 컷은 완전판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즉 2017년도 버전에서 이 영화에 빠진 씬들을 집어넣은 버전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영화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큰 플롯의 전개는 똑같은데 그 과정의 씬들이 거의 전부 처음 보는 씬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2017년도 버전의 저스티스 리그를 보고 말았던 불쌍맨들에게도 충분히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당신이 그때 봤던 영화랑 완전 다른 영화니까요. 스포일러 없이 영화의 장단점을 우선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장점 1번, 파트를 나눈 것입니다. 한국 영화에서는 군도가 그랬듯이 이 영화는 마치 책이나 연극처럼 파트를 나눠서 진행합니다. 총 6개의 파트가 에필로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코믹스의 챕터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볼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4시간이나 되는 분량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 파트를 책갈피 삼아서 영화를 나눠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점 2번, 강화된 액션씬입니다. 역시 잭 스나이더 하면 화려한 액션 연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봤던 버전과 비교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한 퀄리티를 보여주며 히어로 하나하나가 능력을 활용한 모습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크게 와닿는 게 2017년도 버전은 아무리 떠올려봐도 슈퍼맨이랑 원더우맨 제외하면 하이라이트 액션씬이 딱히 없던 것 같거든요. 장점 3번, 강화된 개연성입니다. 원래 완전판이나 감독판이 나면 누락된 컷들이 추가돼서 개연성이 강화됩니다. 심지어 느긋마사로 유명한 베데슈도 감독판 보면 평가가 좋아져요. 그런데 이건 그거랑은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누락된 컷들이 추가된 것들보다 그냥 전개 자체를 뜯어고쳤거든요. 각 히어로들의 개인이 사연이 보충됐고 짧은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설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를 도왔으며 이것들이 합쳐져서 영화 전체의 개연성이 좋아졌습니다. 스토리가 엄청 좋다고 평가하긴 좀 그런데 그럭저럭 납득이 가는 수준이에요. 이걸 장점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 않냐고요? 이게 왜 장점이냐면 2017년도 버전은 납득이 안 가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장점들은 스포일러를 추가해서 나중에 후술하겠습니다. 뭐 완벽한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단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단점 1번, 길고 지루하다는 것. 내가 팬이라서 버틸 수 있는 거지 과연 이 영화에 흥미없는 사람들이 4시간에 버틸 수 있을까요? 전 이 생각을 엔드게임 볼 때도 비슷하게 했거든요. 마블의 스토리 라인이나 설정에 관심이 없으면 이 영화가 지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두 영화가 공유하는 단점인데 마블이 수년간 작업을 통해서 팬층을 확보해서 이 단점을 좀 줄여놓은 거죠. 특히 지루함이 더 체감되는 것은 후술의 단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점 2번이 이 호불호가 갈리는 잭 스나이더식 연출입니다. 영화 300부터 시작해서 왓치맨, 배델슈 모두에서 드러나는 잭 스나이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극도로 슬로우 모션을 사용해서 천천히 한 씬을 묘사하고 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출이 한순간 액션씬을 멋지게 찍기도 하고 감정선 등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것 또한 맞지만 이 연출이 과도하게 남용되어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안 그래도 4시간짜리 지루한 영화에 슬로우 모션이 주구장창 나오니까 더 질질 끄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사용된 이상하게 울리는 브금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단점 3번은 바뀐 수위입니다. 이건 장점이기도 한데요. 어벤져스 같은 감성으로 만들었던 조스 웨던에 비해서 스나이더는 좀 어둡게 영화를 만듭니다. 왓치맨 마냥 사람이 분해된 장면도 나오고 300 마냥 참수씬도 존재합니다. 히어로물에서 이런 다크한 킬씬을 보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저는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스포일러 없이도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영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영화가 구제한 건 잭 스나이더의 위상이나 DC 유니버스의 미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최대 의의는 2017년도에 뒤졌던 캐릭터들을 살아 숨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3캐릭터, 사이보그, 플래시, 배트맨입니다. 이 셋은 그 당시 영화에서 정말 존재감도 없었고 매력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어요. 그냥 슈퍼맨 혼자 다 해결이 되는데 저스티스 리그라는 것이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캐릭터들의 개인적 스토리나 역할 등을 제대로 보여주니까 이 문제점이 해결됐습니다. 영화의 캐치프라이즈, 혼자선 세상을 구할 수 없다가 4년 만에 실현된 거죠. 우선 사이보그는 서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좀 더 PC해졌을 뿐인 아이언맨 하이오한 캐릭터에서 정체성 혼란과 상실에 대한 슬픔을 간직한 멋진 캐릭터로 재탄생했습니다. 특히 자아 정체성에 대한 그 고뇌는 틴 타이탄에서 봐온 그것과 일치하기에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플래시는 정말 많은 장면들이 추가됐습니다. 우선 PC빔을 맞은 아이리스를 구해준 장면과 속도로 파라뎀을 잡는 장면 둘이 있었는데요. 이 둘은 2017년도 버전 영화에 대해 또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두 장면을 2016년도에 나온 예고편에서 봤던 기억이 있으며 영화에서 보지 못해서 실망했거든요.
왜 그때 못 본 장면을 이제서야 볼 수 있는 걸까요? 참 멋진데 왜 뺀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임팩트 플래시가 보여줍니다. 바로 속도를 통한 시간 여행입니다. 이 장면의 추가만으로 플래시는 슈퍼맨의 하위 호환에서 벗어나게 되며 옆 동네 영화에서 봤던 퀵실버를 아득히 추월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서 DC 유니버스의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 플래시 포인트를 언젠가 보여줄 거라면 이 장면을 빼지 말았어야 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배트맨은 한골 탈퇴에 성공했습니다. 배찐에서 배신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가 아는 배트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7년도 버전에서 그지 같았던 장면들이 다 삭제되었으며 상당히 멋있는 장면들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이번 짝에서는 첨단 장비들이 눈에 띄는데 이건 마음에 듭니다. 어차피 무술 실력이니 추리 능력이니 이딴 장점 강조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옆에 탈인간들밖에 없는데. 이 히어로 외에도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건 메인 빌런인 스테판 올프입니다. 얘는 아예 디자인 자체를 뜯어 고쳤는데요. 디자인이란 건 주관적 영역이니 평가하기 좀 그런데 전 이번 버전이 더 마음에 듭니다. 그냥 더 세 보이거든요. 미드 플래시에서 나왔던 사비타랑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포스도 그런 느낌이에요. 훨씬 덜 멍청해 보이고 또 훨씬 강하게 묘사됩니다. 그 외에도 이 개연성도 추가됐죠. 영화의 큰 흐름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지만 유일하게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노스의 모티브 캐릭터인 다크사이드의 존재와 이를 중심으로 넣은 차기작 떡밥들이죠. 아쉽게도 이번 영화가 DC 유니버스의 정사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기에 무의미한 떡밥들이 되겠지만 그래도 팬서비스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린 DC 영화 최대 빌런들인 다크사이드, 데스트로크, 조커, 렉스 루터 등을 모두의 한 영화에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레드 레토가 드디어 조커다운 연기를 좀 보여줍니다. 디자인을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다크나이트 느낌 나게 좀 바꾼 것도 있는데 역시 배트맨과 엮이니까 캐릭터가 확 살아나죠. 이를 기반으로 다크사이드의 우주 침공을 다룬 저스티스 리그 시리즈가 나와도 참 재밌을 텐데 어지간하면 없음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한 편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저스티스 리그는 저한테 참 많은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어릴 적 카툰 네트워크에서 저스티스 리그 시리즈를 재밌게 본 것부터 시작해서 DCU가 출발할 때마저도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영화가 DCU를 살릴 영화가 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여태 상처받았던 것들을 많이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미있었고 또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